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입니다. 성남일보는 지난 9일 이재명을 말한다 세 번째 방송으로 이재명 전과 사범의 실체를 밝힌다를 방송한 바 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많은 독자들이 찬반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욱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일부 독자들은 성남일보로 직접 전화해 격려와 비판의 제언도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과의 통화를 통해 왜 성남일보가 이재명을 말한다를 방송하게 됐는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성남일보의 이재명을 말한다가 특정 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성남일보 입장은 분명합니다. 성남일보의 이재명을 말한다는 성남시장 8년 그리고 경기도의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지사의 정책 검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성남일보는 이재명 지사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부터 정책 비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대선 유력 후보에서 비판에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 대해 이사 측이 이견이 있는 내용을 주장한다면 그것도 충실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일보가 선보이는 이재명을 말한다 방송은 팩트의 공개에 방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재명을 말한다 네 번째 방송으로 이재명 형수 욕설 등 8가지 자질론 재조명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10일 민주당 특정후보 지지자 선 넘었다. 윤영찬 의원 가족 보좌진 납치 협박 메일 쟁점이라는 방송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메일을 보내고 해킹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윤영찬 의원은 지난 9일 메일 발송자를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지난 13일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방송의 주제를 이재명 형수 욕설 등 8가지 자질론 재조명을 주제로 한 것은 이번 사건이 2014년에 발생한 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메일 협박을 받은 윤영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근으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등에 대해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메일 협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허재한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2014년 5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이재명 형수 욕설 등 8가지 자질론 재조명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홍 후보는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장을 던진 이재명 시장에 맞서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오 후보자가 제기한 재심 신청 등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을 단수 공천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러자 호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당 공심위의 성남시장 단수 추천 결정은 지역 현실을 외면한 채 기존 권력자에 편성한 불공정하며 편파적인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단수 추천하면서 언론에 수없이 논란되었던 의혹들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엄중하게 묻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후보는 이토록 삼처투성이 이재명 후보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당의 공천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최근 이사의 형수 막말 욕설 등의 문제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른 의원도 지난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 대해 욕설한 녹음을 들어보면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인성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라며 이 32%를 어떻게 설득해서 함께 합류할 수 있도록 해낼지가 중요한데 참 답이 안 나온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의 리스크가 크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2014년 현 후보도 이재명 시장의 형수, 막말, 욕설 등 8가지 자질론을 곡식화한 것입니다.
홍 후보가 이 시장의 8가지 자질론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자 홍 후보 선거사무실에 특정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난입해 행패를 부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홍 후보가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인 2014년 5월 8일 오후 1시 30분께 선거사무실에 50대로 보이는 10여 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들이닥쳐 폭언과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입니다. 당시 홍 후보는 자신들이 이재명 시장 지지자라고 밝히며 선거사무장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했다면서 선거사무장에게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았으니 언젠가는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위협적인 폭언을 퍼부었다고 공개한 것입니다. 이어 홍 후보는 신고를 받고 경찰 2명이 출동했지만 이들을 제어하기에 역부족이었다면서 과거 60년대 자유당 시절에나 있을 법한 선거사무소 불법 침입, 그리고 선거사무원의 가진 욕설과 협박을 가하는 등 배후 세력의 새정치가 얼마나 허구이며 위선인지 깨달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2014년 5월 12일 오전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백주 대낮 선거사무소 기습사건 입장 표명이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홍 후보 선거사무실 습격 사건은 제가 지난 12일 방송한 민주당 특정 후보 지지자 선 넘었다 유영차 의원 가족 보좌진 납치 협박 메일 쟁점이라는 방송의 내용과 유사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대 후보가 자신이 아픈 부분을 비판한다고 해서 특정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메일 협박에 나서고 선거사무소를 습격한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시 허지한 후보가 제기한 이재명, 형수, 욕설 등 8가지 자질론의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간략히 제목 중심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재명을 말한다를 통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후보는 재심 신청서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을 단수 추천하면서 언론에 수없이 논란되었던 의혹들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엄중하게 묻는다면서 이토록 상처투성이 이재명 후보로 번성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며 8가지 자질론을 공개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이 사회 도덕성 검증의 착지로 이야기되고 있는 형수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친형과 형수에 대한 막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수 막말 녹음 채취록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형수 막말에 대해서는 주 방송에서 심층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도 형수에 대한 막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고 공직 후보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는 이석기 내라는 모 경기도 무의 종북 논란과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밀월 관계에 대한 의혹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0년 이재명 시장은 통합진보당 김미 성남시장 후보와 단일을 이뤄 야권 단일 후보로 당선된 후 인수위원장을 김미 후보가 맡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이재명 시장의 종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이 시장 당선 후 통합진보당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 청소업체가 성남시로부터 청소업체 위탁을 받아 논란은 증폭됐습니다. 세 번째는 100만 성남시민을 우롱한 기가 막히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지적했습니다. 홍 후보는 이재명 시장 취임 12일 만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정치 쇼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시장은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판교 특별역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라토리엄을 전격 선언했죠. 이를 두고 이 시장의 정치쇼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넷째는 이재명 지사의 전과를 공식 거론한 것입니다.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지사의 전과는 모두 4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음주운전 1건 이상이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의 전과는 선거법에 따라 2014년 시장 선거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에 앞서 치러든 2006년 열린우당 시장 선거와 2008년 분당갑 총선 그리고 시장에 당선된 2010년 시장 선거에서도 전과는 공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선관위 전국과 공개 기준이 금고 이상의 형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보는 2002년 이재명 지사의 검사 사칭으로 인한 구속과 벌금 150만 원 등의 전과를 공식 거론한 것입니다. 이 지사의 입장에서는 아픈 부분이죠. 다섯 번째는 가천대 논문 표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05년 현 가천대의 전신인 경운대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정부 부정부패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이 전 시장은 학력에 석사학위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미디어워치가 이재명 지사의 논문이 표절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논문을 반담하며 학위가 취소됐습니다. 당시 도서 제출도 아닌데 논문도 반납하느냐는 비판도 있었죠. 여섯 번째는 주민들에 대한 무더기 고발 사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선 시장은 주민들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기 위해 시장 선거에 나온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장 재직 시 비판적 언론과 주민들에 대해 고소, 고발로 대응했습니다. 성남 반대구역 주민대표회의가 재개발 완료 입주를 앞두고 재개발 수익금 정산과 관련해 주민들이 시장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시장은 2014년 1월 유모씨 등 주민 70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중원경찰서에 고소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요구가 과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무더기 고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법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곱 번째는 이재명 시장과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재명 시장과 김부선과의 관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스캔들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김부선 씨가 이를 공식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김부선의 스캔들 논란은 지역사회에서 파다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시 이재명 시장의 입장에서는 여배우 스캔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의 강도도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이재명 시장과 김태년 의원이 현직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 나서는 시도위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사무소 벽에 개첨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사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지한 후보가 제기한 이재명 형수 욕설 등 8가지 자질로는 지금도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지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비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서 방송해드린 이재명 지사의 전과 사범의 실체를 제외하고 형수에 대한 막말, 모라토리엄설은 가천대 논문 표절, 주민 무더기 고발, 김부선 스캔들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방송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